안녕하세요. 한국보육진흥원의 이야기를 전하는 라디오 KCPI 온에어의 DJ 효인입니다. 저는 원래 개그우먼으로 무대에 섰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며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보육 현장의 이야기들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놀고 배우며 성장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보육진흥원의 양육지원, 보육교직원 지원,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 더 따뜻해진 보육 현장 이야기 세 분의 사연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사연은 따뜻한 햇살처럼 새로운 용기를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전업주부로서 아이의 양육에 전념하던 한 엄마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든든한 도움이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정 양육을 하며 하루 대부분을 아이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아이의 웃음이 하루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제 시간이나 일정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며칠 전 기다리던 면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막상 떠올린 건 면접 당일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지? 였어요. 남편은 출근 중이고 부모님 댁은 멀어서 부탁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기회를 놓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예전에 동네 또래 엄마에게 들었던 시간제 보육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아이사랑 포털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예약했어요. 아이를 맡기고 면접장으로 향하는 길, 마음 한켠이 계속 불안했어요. 낯선 곳이라 울진 않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면접이 끝난 후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땐 그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엄마! 선생님이랑 그림도 그리고 간식도 먹었어! 활짝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이후로는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겨도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필요할 때 잠시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 그날 아이를 따뜻하게 돌봐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아이와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자신의 길을 향해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시간제 보육이 함께 있었네요. 시간제 보육은 이렇게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지정된 제공 기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계시죠? 이러한 시간제 보육은 해마다 이용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면서 이젠 정말 많은 가정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부모님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많은 부모님들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시간제 보육. 지은 씨의 이야기처럼 시간제 보육은 단지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이 아니라 가족의 하루를 지켜주는 따뜻한 손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 아이들의 웃음 곁에서 하루를 보내는 선생님의 마음을 들어볼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그 속에서 또 다른 성장을 이뤄낸 사연인데요.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보육교사 김수진입니다.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는 일은 늘 보람차지만 요즘 들어 제 웃음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아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만큼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경력이 쌓이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제 표정에는 미소보다 피로가 많았습니다. 그때 올해 새로 오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혹시 마음업 검사 들어보셨어요? 요즘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마음업 검사를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선생님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마음업 검사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동료 선생님이 추천해준 마음업 검사 누리집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어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결과를 보니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고 알겠더라고요. 그제야 제 마음의 상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와 연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들도 안내가 되어 바로 신청했어요. 힐링 프로그램 참석 당일 10분 동안 바다 보면서 멍 때리기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다를 보며 생각을 비우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싱잉볼 명상, 커피 내리기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진심을 듣는 그 시간이 정말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느낀 건 한국보육진흥원이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마음을 정말 가까이서 들여다보려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조용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전보다 마음이 안정되었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잘 해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엔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젠 아이들의 웃음이 다시 제 마음에 스며들고 출근길에도 작은 설렘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처럼 위로가 필요한 교사들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준 마음성장 프로젝트의 마음업 검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웃음 뒤에는 늘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이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네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마음성장 프로젝트는 영유아 교사들이 일상과 업무 속에서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돌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트레스와 감정을 점검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 지원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성장 프로젝트는 교육과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진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네요.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중 마음업 검사는 전국의 보육교직원분들이 전용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스스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지역 탐방형 힐링 열차, 테라리움과 같은 치유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요. 이 마음성장 프로젝트에는 해마다 정말 많은 보육교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매년 수만 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성장하는 문화가 현장 곳곳으로 점점 더 넓게 퍼지고 있죠. 그리고 보육활동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보육활동 보호센터 단풀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법률, 심리상담, 보육현장 전문가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창구라고 합니다. 혼자서 버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수록 아이들의 하루도 더 따뜻해지니까요. 다음으로 도착한 사연은 한 어린이집 원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의 마음이 교실 안에서 피어난다면 그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건
원장님의 꾸준한 노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하루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도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정은희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되어가네요.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과 선생님을 만나며 참 많이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좋은 마음만으론 채워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운영기준 수립, 보육과정 운영, 부모님과의 소통까지 하루하루가 과제의 연속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 시절엔 평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모두가 긴장했었죠. 평소엔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통하는 선생님들이 외부 전문가가 방문하는 날만 되면 괜히 어색해지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탓하곤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건 우리 어린이집 진짜 모습이 아닌데 하는 마음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어린이집 평가제가 구조적 환경 중심에서 과정적 질 중심으로 등급 위주 결과에서 서술형 평가 결과서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젠 평가 당일 특별히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평소처럼 하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선생님들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서 작업도 간소화되면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 원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답니다. 무엇보다 평가 준비 과정에서 부모님들과 소통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게 큰 변화예요. 운영 방식을 공유하고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단순히 점검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가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그 과정이 우리 어린이집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평가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 속에서도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려는 정은희 원장님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어린이집 평가제는 이처럼 등급을 나누고 서열화하는 평가가 아니라 보육과정과 상호작용을 함께 돌아보며 현장의 질을 높이는 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평가를 받지 않는 해에도 어린이집이 스스로 보육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평가 후 관리인 어린이집 자율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자율관리는 어린이집이 질 관리의 주체가 되어 계획, 실천, 평가, 환류의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말해요.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은 조직에 대한 진단을 진행할 수 있고, 필요시 진단에 따른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하루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려는 그 노력 자체가 충분히 멋진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모든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피어난 3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오늘을 지켜보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 덕분에 보육의 현장은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보육진흥원은 언제나 그 곁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KCPI 온에어였습니다. 안녕!